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체육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는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 과학 및 운동의학센터가 IOC 한국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출범하였고 IOC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스포츠 부상 예방, 경기 이력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OC 한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션 세 번째, 현장 지도자를 위한 시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 이어서 세 번째 세션도 공인덕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그램은 스포츠 부상 방지 컨퍼런스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션 세 번째입니다. 아까 소개하신 대로 현장 지도자를 위한 시연이고 3개 종목이죠. 양궁, 태권도, 축구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선생님이신데 진천 선수촌 계시고 물리치료학 하셨고요. 또 IOC 디플로마가 있는데 스포츠 피지컬 테라피를 수료하셨고 현재 양궁 대표팀의 의무 트레이너고 또 양궁협회 의무 위원이시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 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렇게 다수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궁에서 겟셋 적용과 응용 프로그램 시연 그리고 부하 관리와 스크리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양궁 겟셋 적용과 그거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시연 및 그리고 부하 관리와 스크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궁 대표팀의 메디컬 디렉터로 있으면서 19년도에는 양궁 선수들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내용 목차는 어떻게 이 양궁 겟셋을 가지고 양궁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로딩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고 스크리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OC가 선택했던 인저리 프리벤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상에 문제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 부상에 대한 발병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위험 요인이 있고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상 전략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 효과를 알아볼 때 다시 한번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다시금 적용해서 디스커션하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나온 팀 스포츠 인저리 프리벤션 팁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는 핀치 등이 2006년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방법은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평가, 두 번째 확인, 세 번째 중재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4가지 방법 외에도 3가지 더 추가된 것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재 부상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떠한 방해 요인이 있고 촉진 요인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상 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전달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방법과 지금 보여드린 팁 사이클 6가지 전략 방법을 같이 양궁에 적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상 위험도입니다. 부상의 발병은 2002년도 터키 월드컵에서 202명의 리커브 컴파운드 선수를 대상으로 검사를 부상도를 봤는데 전체 120명 59% 정도 선수들의 부상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상의 위치는 어깨, 손가락, 엘보, 로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단은 텐던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럽처, 그 다음에 서비컬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 79%의 선수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 경우를 보게 되면 베이징 올림픽의 경우는 전체 부상률이 10% 정도였는데 양궁은 7%로 넌 컨택 스포츠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런던 올림픽 때는 역대 올림픽 중에 전체 부상률이 13%로 가장 높았지만 양궁은 가장 낮은 2%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했던 2016년도 리오 올림픽에서는 전체 부상률이 10%였고 양궁은 약 3%였지만 가장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더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시즌 양궁 대표팀의 부상 유병률을 보면 시합 상황인 39%보다 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숄더, 넥, 소라식, 로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은 갑자기 나타났던 증상보다 오버유주하게, 그로주얼하게 점차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았고 부상의 위치는 머슬 스티프니스나 럽처를 포함한 머슬이 가장 많았고 텐던, 벌사이티스, 로백 페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현재 양궁 대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저리 프리벤션 상황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궁 선수들이 웜업하는 시간이 거의 약 1분 정도로 짧은 시간을 하는 게 있었고 또 어린 선수였을 때부터 습관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길게 하는 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고착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이 약간 부족했었고 양궁은 겨울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름에 더울 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와 그리고 추운 날씨에 따라서 웜업의 수준과 강도가 달라지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팩터와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리스크 팩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198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구했던 케이스 논문을 정리한 데니스 논문을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테크닉이 부족할수록 부상 위험도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56명의 인도 대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내재 요인으로 보면 과거에 어깨에 통증이 있는 경우 또 나이가 많은 경우에만 인스트럭티브 내재적인 리스크 팩터가 있다고 나타났고 이전에 치료를 했다거나 성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리스크 팩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자 했던 웜업이나 다른 외부적인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봤을 때는 리스크 팩터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이런 위험의 요인이 있었을 때는 20%가 양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사용으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나서 임피지먼트나 극상근, 그 다음에 바이셉스의 롱헤드, 그 다음에 견갑 하근 쪽에서 가장 많은 부상률을 보였습니다. 인저리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없는데 이거는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활을 당기는 오른쪽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오른쪽 슬라이드에 보이는 해부학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활을 당기는
이 드로잉에서 앵커링하는 모습을 이 스카플라 동영상 동작을 보면서 볼 수 있는데 이 활을 당길수록 이 로딩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안쪽 인터널 로테이션의 방향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로딩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하가 계속 어깨에 가게 되고 이쪽에 이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약한 부위는 바로 이제 빨간색 박스가 되어 있는 바이셉스 텐던이나 슬랩, 그 다음에 서브스카플라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에 있는 근육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시는 파란색 박스에 보이는 수프라스피나투스나 인프라 같은 외회전 근육의 근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근력도 약하게 되면 이 또한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과 촉진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훈련 시합을 나가는데 각자의 루틴이 있는데 루틴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 웜업이 그 루틴 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 방해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또 경기장 환경이 누워서 할 수 있거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필드에 있기 때문에 환경도 어찌 보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진 요인은 코치가 옆에서 격려해 주거나 같이 옆에서 웜업을 해준다든지 격려해 주는 걸 볼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 자체가 촉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상 전략을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할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궁에서는 리스크 팩터나 메커니즘의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또 양궁의 특성상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개인과 단체의 분리가 약간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할 때 경기장 상황을 확실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각자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루틴 프로그램 안에 이 웜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상 예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개셋 양궁 파트에 있는 전략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백 힙에 대한 모빌리티, 그 다음에 백 펠빅에 대한 컨트롤, 스파인과 어퍼백에 대한 모빌리티와 스트렝스, 그 다음에 코어의 로테이션에 대한 스트렝스, 그리고 스포츠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처리 파트의 개셋의 레벨 1을 보시면 10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깨 파트에 있는 한 가지를 추가해서 총 11가지로 수행하였습니다. 등과 힙에 대한 모빌리티입니다. 레그 크로스 프로잉과 수파인 레그 크로스 동작인데 이것은 개셋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실제로 양궁 선수들한테 적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지의 움직임이 조금 더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가 바닥에 그대로 붙어 있고 고개가 회전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백과 펠빅에 대한 컨트롤입니다. 위에 보시는 영상처럼 백과 펠빅의 컨트롤하기 위해서 다리를 바닥에서 스치듯이 피면서 다시 돌아올 때 강하게 코어를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트렁크 스트레칭은 좀 더 팔을 멀리 천장을 향해서 멀리 뻗게 해서 안쪽 근육, 넷째 쪽이 훨씬 더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자극 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실제 선수들이 하는 동작을 보시면 조금 빠른 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저렇게 했다가 다음에는 메트로놈을 같이 적용해서 좀 더 속도를 좀 줄여서 이 속도감을 좀 더 천천히 하면서 이 동작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스트레칭도 좀 더 팔을 위쪽으로 뻗어서 안쪽 근육들이 훨씬 더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지도했었습니다. 소라식 모빌리티는 소라식의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백 모빌리티를 보시면 첫 번째 동작에서 천천히 상지에 있던 윗부분을 천천히 릴리즈 놓아주는 게 중요했고, 이 사이드 라인 로테이션은 누워있는 동작인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이 다 있지만 바닥이 안 닿는 선수들이 있어서 거기에 폼롤러나 베이스, 지지대를 받쳐주면 내재근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코어를 자극시키면서 할 수 더 멀리 가동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동작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천장을 향해서 멀리 뻗게 되면은 안쪽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게 되고, 향후 뒤에 슬라이드에서는 서서 이런 동작들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들에게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에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어퍼백 모빌리티는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상지를 천천히 돌리게 하고, 사이드라인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천천히 긁어서 위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숄더 어퍼백 스트렝스입니다. 여기서는 오버헤드 숄더 스트렝스와 보우 앤 에로 동작이 있는데, 첫 번째 오버헤드 동작은 천천히 간 상태에서 버틴 상태에서 델토이드하고 로어 트라페지스가 같이 수축한 상태에서 천천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고, 보우 앤 에로 동작은 앞서 이재훈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동작 추가적으로 양궁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수피네이션 동작과 프로네이션 동작을 같이 해줘서 프로네이션을 동작을 하면서 견갑대 뒤쪽으로 백머슬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집중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선수들이 적용할 때는 일일이 같이 하지 않고 저런 장비를 이용해서 밴드를 벽에다가 걸어서 조금 더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버헤드 숄더 스트렝스, 그 다음에 보우 앤 에로 동작을 볼 수 있습니다. 보우 앤 에로는 양궁 선수들의 흉추가 로테이션이 조금 많이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로테이션이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보우 앤 에로 동작에서 서라식 로테이션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줬습니다. 힙 스트렝스 동작은 허리에 대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힙 에이덕션과 힙 어덕션 동작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영상처럼 대상자가 한 명이 기준점이 돼서 동작을 할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선수와 선수가 같이 X자로 크로스로 메고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힙 어덕션 동작은 어덕션에 대한 자극을 주지만 양궁 선수들이 서서 활을 당기는 동작에 있어서 코어로 하지에 있는 어덕터 머슬에서 코어로 자극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덕션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1에서는 어퍼 바디 로테이션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도 양궁 선수들이 왼쪽 팔은 활을 밀고 오른쪽 팔은 당기듯이 발바닥, 왼손은 밀어내고 오른쪽은 회전하듯이 바닥을 밀어내고 회전하는 동작으로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밀어내면서 회전할 수 있도록 활을 당기는 것과 유사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흉추에 대한 가동성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레벨 2는 총 10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때는 상지와 백에 대한 스트렝스과 코어가 좀 더 강화된 동작이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어버드 Y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동작들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힙 플렉서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슬리퍼 스트레칭입니다. 이 힙 플렉서 스트레칭을 할 때는 발등을 바닥을 좀 더 누르게 하면은 이 힙 플렉서에 대한 자극을 훨씬 더 줄 수도 있고, 이 동작에서 팔을 좀 뻗어서 위로 또 뻗게 하면은 활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의 안쪽 부분들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 스트레칭은 양궁 선수들에게 있어서 인터널 로테이션에 대한 부족이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처음에 실행을 하였고, 이 동작에서도 어깨가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힙 플렉서 스트레칭을 할 때 발등을 좀 더 바닥을 향해서 누를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항을 주는 동작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을 좀 더 위쪽으로 뻗어서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슬리퍼 스트레칭을 할 때는 어깨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 끝범위에서 통증이 있을 때는 그 범위 전까지로 좀 최소화해서 스트레칭을 좀 더 유연하게 천천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코어 스트렝스의 볼은 반무릎 상태에서 저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양궁 선수들에게 있어서 손을 좀 더 수피네이션하고 엘보를 익스텐션한 동작을 하게 되면은 트라이셉스, 삼두근과 견갑대가 같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활을 쏘는 것과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어서 코어 스트렝스를 강화시키는 데 활용하였고, 백앤 펠빅스 컨트롤 플러스는 다리를 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백과 펠빅에 과한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자극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동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한테 적용했을 때
볼 동작을 적용했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들고서 백앤페비스 컨트롤 플러스 동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버드 Y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손을 같이 위로 든 상태에서 천천히 이센트릭으로 버티면서 내려오도록 강조하였습니다. 레더를 설치해서 밴드를 설치하고 선수 스스로 강도를 설정할 수 있게 길이를 조절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레벨 3는 총 9가지인데 거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강도를 더 조절해서 숄더 파트에 있는 개세 파트를 추가했습니다. 레벨 3에서는 좀 더 강한 로테이션 스트렝스를 필요해서 보시는 것처럼 강도가 좀 더 센 밴드를 이용해서 큰 강도의 로테이션을 자극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궁 선수들이 어깨 후면부에 대한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숄더 스트레치 수파인, 보시는 것처럼 스카풀라를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 델토이드 후면만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처럼 인터널 로테이션과 슬리퍼 스트레칭과 숄더 스트레치 수파인을 동시에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동작은 보시는 영상처럼 먼저 인터널 로테이션 시행하고 스카풀라를 고정한 상태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이때의 기준점은 팔꿈치가 내 코 앞에까지는 올 수 있는 범위까지 당겨질 수 있도록 견갑골 후면 부위가 스트레칭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당겨주면 좋습니다. 로어 더 암은 두 손으로 올려서 한 손으로 이센트릭으로 버티면서 내리는 동작들을 추가하였고, 마지막으로 핸드볼 동작에서 가져온 동작인데 공을 던지고 받으면서 눈과 손의 코디네이션을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양궁 선수들이 슈팅을 하고 났을 때 마지막 손 동작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슈팅 동작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동작과도 영향성을 있었기 때문에 이 백워드 스로우 동작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 동영상이 지금 백워드 스로우 동작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을 잡거나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트레이닝 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남자 선수들은 조금 더 빠르게 공을 받고 할 수 있었는데, 공이 큰 것보다 작은 공을 더 쉽게 던지고 받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셋 상황은 앞서 보신 것처럼 매트가 깔려질 수 있는 바닥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양궁의 시합장인 상황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서서, 경기장에 서서 밴드 하나만 가지고 몸을 좀 더 풀 수 있는 예방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제가 사용한 예방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뒷머슬에 대한 액티베이션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천천히 유도할 수 있게 해서 뒷머슬을 강도를 저강도로 해서 최소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하게 되면 선수들이 겨울에 특히 이 동작을 하고 나서 활을 당길 때 훨씬 더 뒷머슬까지 열이 많이 나게 돼서 웜업이 충분히 잘 된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머슬이 충분히 갈 수 있게끔 하였고, 이 동작에서는 손목이 꺾이면서 가면은 이 속까지 근육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목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두 번째, 트렁크 로테이션 모빌리티와 스트렝스입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첫 번째 강도에서부터 두 번째 강도, 그리고 세 번째 강도로 로테이션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세기, 스피드를 이용해서 모빌리티와 스트렝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궁은 골프랑 비슷한 면이 있어서 팔을 그대로 갇힌 상태에서 상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움직여야 되는 동작도 있어서 두 번째 가운데 동작을 보시면 골반만 저렇게 회전을 하는 방향으로 코어를 잡으면서 하는 로테이션도 역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숄더의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공동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밴드를 쉐이킹하면서 흔들면서 팔 동작까지 활을 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올리면서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빠르게 자극을 주는 동작과, 그리고 한 손으로 올려서 밴드를 다시 당기고 나서 이센트릭으로, 이때 동작도 마지막에 익스터널한 동작에서 다시 내회전으로
다시 천천히 돌아올 수 있도록 버티면서 내려오도록 하였습니다. 끝에서 익스터널한 동작에서 천천히 버티면서 다시 인터널로 다음 영상과 같습니다. 프론트 앞라인과 앞쪽에 있는 프론트 앞라인과 뒤쪽에 있는 백라인이 있는데 양궁 선수들은 대부분 활을 앞쪽에서 당기기 때문에 프론트 앞라인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앞라인은 다음과 같이 밴드를 넓게 벌리고 나서 앞쪽을 이센트릭으로 선수가 가슴의 근육을 느끼면서 천천히 늘릴 수 있도록 이센트릭 동작을 하고 거기에 로테이션을 추가를 해서 흉근의 각 부위별로 위치별로 회전과 함께 같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백암 라인은 양궁 선수들도 골프 선수들처럼 많은 시간과 거리를 걷기 때문에 뒤쪽의 근육들이 많이 짧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교체도 회전한 상태에서 백암 라인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어퍼 암 라인과 로어 암 라인입니다. 양궁 선수들은 어깨가 올라가는 과도하게 올라가는 동작으로 어퍼암 라인이 쓰는 경우가 많고 로어암 라인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퍼암 라인은 보시는 영상처럼 다리를 넓게 벌리지 않고 어깨 넓이로 좁게 벌린 상태에서 밴드를 조금 더 짧게 잡고서 어깨를 올립니다. 이때 상부 승모근과 그리고 삼각근 같이 동시에 수축한 상태에서 수축한 끝에서 범위에서 천천히 상부 승모근을 천천히 인지하면서 머리에서 인지하면서 천천히 내려주는 동작을 합니다. 이때 삼두근이 지속적으로 계속 수축하게끔 해서 상부 승모근이 천천히 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로어 암라인은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사이드 라인하고 회전, 로테이션 한 상태에서 팔을 좀 더 멀리 위로 뻗어내는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이 앞서 사이드 라인 로테이션 누워서 했던 동작처럼 양궁 선수들이 많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는 밑에 서브스카플라레스나 로어 암 라인을 스트레칭 하는데 유용한 동작이고 이 방법이 앞서 설명드린 메커니즘을 가장 해결하는 데 좋은 동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스페시픽 트레이닝입니다. 양궁 선수들은 하지의 운동의 힘을 상지로 전달할수록 양궁의 어깨의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를 이용해서 하는 동작인데 보시는 영상처럼 그냥 다리를 드는 것은 아니고 먼저 체중을 먼저 이동한 다음에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를 들어서 다리를 들게 되면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를 훨씬 더 지면 반발력을 위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체중을 천천히 이동시키고 뒤꿈치 들고 앞꿈치를 든 상태에서 이때 밴드는 좀 더 짧게 잡고서 자극을 위로 올릴 수 있게끔 뒤로 앞으로 회전 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면 반발력을 좀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동작들을 좀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활 당기는 동작을 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에 그립을 밴드를 붙이게 되면 그립 파워를 줄 수 있고 그립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활을 쏘고 있는 수피네이션 말고 프로네이션 동작, 회내 동작을 하게 되면은 등 쪽에 좀 더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부상 전략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시즌과 올해 시즌을 비교해서 이 겟셋을 모디파이브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프로스펙티브 인터벤션 스터디를 해봤는데 18년도와 19년도 컨트롤 시즌으로 16명의 아처, 그 다음에 인터벤션 시즌에 16명의 아처가 있었는데 선발전 과정에서 4명이 탈락이 돼서 12명의 아처를 가지고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드 앞서 설명드린 겟셋 프로그램을 15분 훈련하기 전 일주일에 5번, 하루에 오전과 오후 2번, 약 20주간 실행하였습니다. 결과는 부상의 위치나 진단, 그 다음에 원인들로 판단을 했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인터벤션 시즌에 19.48% 부상률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었고 서비컬의 69%, 어퍼백의 42%, 숄더의 32%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허리 부위에서 거의 100%,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부상의 진단은 머슬에서 가장 많았고 이 머슬에서 가장 많았던 부위가 27%의 감소,
그다음 텐던에서 33%의 감소가 보였습니다. 그 허리에 근육에도 문제 있지만 디스크에 문제가 있었던 게 5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궁 선수들의 오버유저한 증상은 18% 정도 감소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연구는 유병률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IOC 리서치 센터나 세계연맹, 월드아처리가 같이 협동해서 이 프리밸런스 리서치가 필요하고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원수가 좀 적었지만 좀 더 많은 인원수로 긴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로딩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수들에게 파일럿 스터디로 이 아이소키네틱 장비를 이용해서 활과 비슷한 장비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용해서 최대 근력을 측정해봤고 선수들이 쓰고 있는 실제 파운드와 비교해봤을 때 남자 선수들은 52%, 여자 선수들은 65%의 비율로 활을 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파일럿 스터디지만 좀 더 많은 선수들과 다른 국가기관과 연구해서 한다면은 이 정도 파운드 로딩은 레드존, 위험한 존이다. 옐로우 존, 그 다음에 안전한 그린 존이라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활에다 좀 더 적용해서 근력계를 활에다가 적용해서 활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활을 당기게 되면 실제 활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와 이 검사했던 근력계 검사를 합치게 되면 실제 활을 당기는 근력을 이용해서 로딩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처리의 스크리닝 테스트는 양궁 동작을 조가해서 두 가지를 추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 모디파이드 요컴 테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요컴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더 모디파이드해서 편하게 드로잉 자세에서 앵커링 자세에서 모디파이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컴 테스트는 숄더 텐던에 문제가 있는 룰아웃 하는 센시티비티가 높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통증이 없다고 하면은 활을 쏘는데 텐던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테스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부하를 줄 수 있게끔 활이 가지고 있는 각 선수마다 활의 무게, 활의 파운드를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함과 드로우함의 활의 저항을 그대로 활의 무게와 활의 파운드를 이길 수 있는지 아이소메트릭으로 저항을 주거나 이센틱으로 좀 더 큰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이 없는지를 보는 자극입니다. 이때 통증이 없다면 경기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시합에 나갈 수 있다는 걸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은 평상시 운동을 하거나 훈련할 때 가끔씩 계속 적용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점입니다. 겟셋은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에비던스가 효과적으로 쌓여 있고 효과적으로 웜업할 수 있는 루틴이 있는 IOC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보신 것처럼 영상과 설명이 각자 돼 있고 레벨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양궁에서 좀 적용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허리에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동작들이 좀 더 필요했고 또 현장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으려면 바닥에서 누워서 하는 동작보다는 서서 하는 동작들이 좀 더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OC 프로그램을 선수들에게 적용했을 때 에비던스를 가지고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과 코치들에게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다고 요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레퍼런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양궁에서 부상 방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겟셋 프로그램 적용, 또 부하 관리 스크린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질문해 주셨고요. 혹시 질문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네요. 시간이 좀 지나서 혹시 끝에도 중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마지막 이 세션 닫기 전에 다시 질문 가져보도록 하고 다음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